음주운전 걸리면 술 마시면 되겠네. 법원 입장에서는 고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술타기 수법 더 이상 통하지 않고요.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변동주의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이거 뭔 뜬금없는 소리야 이런 생각 드시죠? 사랑도 그렇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법하면 딱딱하고 엄격하고 보수적이어서 잘 안 바뀔 것 같잖아요. 법은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새로운 법을 만들 수도 있지만 판례를 변경하거나 판례의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최근에 언론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였죠. 술타기 수법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경찰에게 음주 단속이 되니까 갑자기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편의점에 가서 막 술을 사요. 그 다음에 막 술을 마신다는 거.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기 차에 술을 막 잔뜩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 단속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차 뒷자리에 있는 술을 꺼내가지고 막 마시는 거죠. 너무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당시에 일정 알코올 농도 수치가 초과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운전 당시에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은 내가 운전 당시에는 0.03이 안 됐고 나중에 술을 마신 것 때문에 지금 이 알코올 농도가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가 생겼던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꼼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1심 법원이 운전 당시에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무죄를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서 소주 2병을 막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 2병을 마셔서 이 수치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 운전 당시에도 음주 수치가 0.03%를 넘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1심에서 어떻게 산정을 했냐면요. 초기 음주 측정 당시에 나왔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77%였거든요. 그런데 소주 2병을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인 0.249%를 공제를 한 거예요. 뺀 거죠. 그랬더니 운전했을 때는 0.028%였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판결을 왜 소개해 드릴까요?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 판단이 왜 또 바뀌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명 연예인이죠. 가수 김호중 씨가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술을 더 마신 상태로 음주 측정을 했고 결국 검찰에서는 김호중 씨의 제명 중에 음주운전 부분을 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여론의 비판이 있었죠. 그럼 앞으로 음주운전 걸리면 누구라도 다 도망가가지고 편의점에 술 먹거나 차 안에 술 마시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 법원 입장에서는 고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편법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상황은 막아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아직까지 법은 이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검찰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그것 자체만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률이라는 건 특정 어떤 부서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 통과도 필요하고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또 만들더라도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의 해석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우리 법원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언론에 많이 노출됨으로써 사회적 관심이 되니까 가능하면 처벌을 받게 하는 쪽으로 보다 더 증거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종이컵에 소주 일부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CCTV에 정말 이 미세하게 남아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데요. 결국 2병을 다 마셨을 때 공제하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49%이기 때문에 2병을 다 마시지 않고 조금 남았다라고 하면 그만큼 많이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덜 공제하니까 0.03%를 초과했다. 이렇게 보았고 결국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형량이 일반적인 형량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음주운전 자체 그것도 나쁘지만 음주운전으로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술타기 수법 더 이상 통하지 않고요. 본인의 형량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고 유의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술을 마신 날이든 그리고 마신 다음날 아침이든 최소 10시간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주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